자, 6절까지 해서 9장에서 상속과 관련된 객체지향 개념을 학습했습니다. 8장에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시작할 때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객체를 클래스로 많이 구현해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해지는 방법은 9장에서 배운 상속을 구현해보는 게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상속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객체들 중에 이저 관계를 형성하는 객체들이 상속 관계로 변환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살펴보면 이제 이저 관계를 가지는 객체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서 상속 관계로 많이 구현해 보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빨리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절에서는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저 관계를 형성하는 객체들을 찾아서 한번 앞에서 배운 상속관계 클래스로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저 관계를 형성하는 객체들 차죠. 보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차, 소나타 그랜저와 같은 승용차, 그리고 대중교통인 버스, 자, 그리고 화물을 운반하는 등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들은 당연히 승용차는 차다, 버스는 차다, 트럭은 차다, 다 차, 영어로 카죠. 카와 다 이저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위에 있는 각각의 차들은 차로서의 공통적인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승용차, 버스, 트럭은 자신만의 속성과 기능을 똑같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객체들을 골라서 이저 관계로 많이 변환해 보면 상속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집니다. 자, 차들 이용해서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차들이 카와 이저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자동차다, 버스는 자동차다, 트럭은 자동차다, 다 이저 관계입니다. 이저 관계를 형성하는 객체를 클래스 도표입니다. 자, 보면 일단은 상속 관계를 정의하고 코드로 구현하는 과정으로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부모 클래스에 카 클래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세단, 트럭, 버스가 지금 상속받고 있습니다. 카 클래스는 우리가 8장에서 카 클래스를 구현했으니까 그걸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7절에서 하는 이 실습 예제는 제 입장에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각각의 차들의 속성과 기능을 구현하는 예제입니다. 제 책에 있는 예제를 예시로 해서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각각의 차의 속성과 기능을 추가해서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또 이 예제에 대해서 또 퀴즈가 있으니까 그 퀴즈도 한번 구현해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한 속성의 기능을 추가해서 또 구현해 보시면 됩니다.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익숙해집니다. 각각의 클래스입니다. 세단 클래스는 필드 메소드를 그냥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현실에서 차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소나타, 그랜저와 같은 승용차를 의미하기 때문에 세단 클래스는 그냥 카 클래스에 있는 속성과 기능을 그냥 상속받아서 사용합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생각하는 속성이나 기능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트럭은 똑같이 차로서의 속성과 기능이 있는데 트럭은 주된 용도가 이제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이니까 자신의 필드에 로드라는 운반하는 화물량을 저장하는 필드를 선언합니다. 기능도 화물을 운반해야 되니까 캐리 로드라는 메서드를 추가해 줍니다. 자, 매개 변수로는 트럭이 한 번에 운반하는 화물량을 톤수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전달하면 매개 변수로 전달된 화물량을 선언한 필드에 접근해서 저장하는 기능으로 캐리 로드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버스 클래스. 버스는 당연히 탑승 승객이 있습니다. 탑승 승객 수를 저장하는 패신저 필드입니다. 그리고 버스는 이제 탑승하면 요금을 내야 되니까 승객들이 낸 요금의 합계를 저장하는 P 필드가 있습니다. 승객 수 버스 요금입니다. 자, 그리고 버스는 승객들이 이제 탑승해야 되니까 승객을 태우는 기능을 하는 메서드, 라이드 패신저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로 탑승하는 승객 수를 전달합니다. 전달하면 당연히 패신저 필드에 전달한 승객 수를 누적을 시킵니다. 그리고 승객이 탔으니까 승객은 요금을 내야 되니까 승객이 낸 요금의 합계를 P 필드에 누적을 시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속성이나 기능이 있으면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상세 클래스 구조입니다. 카 클래스, 8장에서 구현한 카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 하이 클래스를 각각 구현합니다. 세단 클래스는 그냥 상속받아 사용합니다. 트럭 클래스는 필드에 로드 메서드에 캐리 로드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버스 클래스에는 두 개의 필드, 패신저 P 필드를 선언합니다. 승객 태우는 기능인 라이드 패신저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 클래스들을 상속 구조로 변환 시 일단은 UML로 어느 정도 클래스의 구조를 정의 또는 설계하고 난 다음에 코드를 구현합니다. 각각의 클래스를 구현한 코드입니다. 카 클래스 우리 8장에 사용한 카 클래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각각의 필드에 대해서 이번에는 부모 클래스니까 프로텍트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차에 각각의 기능하는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겟카 인포 메서드는 차의 모든 정보를 출력하는 메서드입니다. 부모 클래스에 선언된 필드들의 값을 다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세단 클래스입니다. 세단 클래스는 그냥 카 클래스를 상속받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단 클래스 생성자에서 생성자 호출 시 전달되는 차 정보를 수포를 이용해서 부모 클래스 필드에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자, 트럭 클래스입니다. 똑같이 카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필드인 화물 적재량을 저장하는 로드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똑같이 생성자 구현해주고 있습니다. getLoad, setLoad, 로드 필드에 적하는 getSet 메서드 구현해줍니다. 자, 그리고 화물을 운반하는 메서드입니다. 보면 캐리 로드에서 호출 시 화물을 운반하니까 운반하는 적재량을 저장하는 로드 필드의 값을 1 증가시킵니다. 자, 지금 보면 캐리 로드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설계 시에는 캐리 로드에서 int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현한 캐리 로드는 메소드 호출하면 로드의 값을 1, 즉 1톤씩 증가시키는데 적재하는 화물이 꼭 1톤씩만 적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같은 이름으로 캐리 로드 메소드 구현하면서 int 타입 매개 변수를 지정해서 호출 시 원하는 화물 톤수를 전달해서 로드에 바로 저장하는 기능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메서드 사용 방법이 8장에서 배운 메서드 오버로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습 예제는 특별히 이게 정답이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고 나는 이런 점이 불편하다.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버스 클래스입니다. 자, 버스 클래스 두 개의 필드 패신저 P 필드를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생성자 지금 호출합니다. 카컬러 필드가 누락돼서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필드에 대한 getSet 메서드를 구현합니다. 승객을 태우는 메서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라이드 패신저에서 자, 설계 시에는 매개 변수가 있었는데 지금도 매개 변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출하면 한 명만 버스에 태웁니다. 버스에 한 명이 승차하면 패신저 필드를 1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버스 요금이 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P필드에 승객이 낸 요금 1,000원을 누적시킵니다. 라이드 패신저 메서드도 지금 호출하면 한 명만 탑승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버스 타면 꼭 정류장마다 한 명만 타라는 법이 없죠. 그러니까 똑같이 라이드 패신저를 오버로딩해서 매개 변수로 탑승하는 승객 수를 전달하면 똑같이 패신저와 P에 각각의 승객 수와 버스 요금이 누적되도록 여러분들이 메서드를 오버로딩해서 구현해 보시면 되겠죠. 실제 구현한 클래스들을 실행 클래스에서 인스턴스 생성해서 사용합니다. 자, 먼저 변수 선언, 마이카, 트럭, 버스 변수 선언합니다. 각각의 하이 클래스 차들에 대한 인스턴스 생성합니다. 뉴 세단에서 승용차 인스턴스입니다. 보면 이름이 아반떼고 차 번호, 색상이 은색입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가 60km입니다. 차 사이즈는 2000cc입니다. 뉴 트럭에서 트럭 생성자 호출해서 이름이 1톤 포토고 차 번호입니다. 그리고 색상이 청색이고 카 사이즈는 3000cc입니다. 그리고 초기 속도는 60km고 처음 적재한 화물량은 1톤입니다. 버스 클래스 생성자 호출합니다. 똑같이 이름이 1001번 버스고 버스 번호고 색상 노란색 차 사이즈 4000cc입니다. 초기 속도 60이고 초기 탑승자 수는 20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스 요금은 1,000원입니다.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차 정보를 출력합니다. 마이카점 겟카인포 호출하면 내 차에 대한 차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성자 호출 시 각각의 매개 변수를 전달한 값이 차 정보로 출력이 됩니다. 보면 차 이름 아반떼, 차 번호 해서 생성자 호출 시 전달된 값이 출력이 됩니다. 자, 트럭에 대한 차 정보를 넣습니다. 트럭점 겟카인포 호출하면 생성자 호출 시 전달된 값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트럭은 하이 클래스의 로드 필드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트럭점 getLoad 메소드 호출해서 트럭의 초기에 적재한 화물수도 출력이 됩니다.
트럭과 버스는 하이 클래스에 있는 필드도 있으니까 상위에 있는 겟카인포 메서드만 호출해서는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한 번에 완벽하게 출력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서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럭과 버스의 겟카인포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해서 출력 시 한 번에 하이 클래스의 필드도 같이 출력될 수 있도록 오버라이딩을 해보시면 되겠죠. 트럭이 이제 운행을 합니다. 트럭.스피드 10km로 이제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면 카 클래스에 상속받는 스피드 메소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트럭.캐리로드 메소드 호출하면 이제 화물을 적재해서 운반합니다. 캐리로드 메소드 호출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자 매개 변수가 없으니까 호출하면 로드 필드에 1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호출 시 화물차에서 한 번 화물을 운반하면 1톤씩 화물을 적재해서 운반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화물 운반할 때 1톤씩 운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리로드 메서드를 오버로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기능을 다시 구현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트럭을 운행한 후 겟카인포 메서드를 호출하면 겟로드 메서드 호출하면 최초 운행 시 1톤이었으니까 한 번 호출하면 이제 2톤이 되겠죠. 자, 2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버스를 운행합니다. 버스.겟카인포 버스 정보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자, 생성자 호출 시 자, 초기화 값으로 출력하고 있습니다. 여기 차 색상이 느린데 노란색으로 변경해야 됩니다. 하이 클래스에 있는 패신저와 P필드의 값을 게터 이용해서 출력합니다. 자, 이제 버스를 이제 운행하다가 버스의 기능인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라이드 패신저 메소드 호출합니다. 저 호출하면 라이드 패신저 메소드 한번 호출할 때마다 승객이 한 명씩 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태울 승객 수를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 전달해서 패신저 필드에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한 명 탔으니까 한 명의 요금이 1,000원이니까 P필드에 1,000원을 누적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버스 정보를 출력하면 자, 승객 수는 21명이고 성차 요금은 2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버스 생성자 호출 시에 최초에 승객 수가 20명이니까 20 곱하기 1,000원을 하면 누적된 버스 요금이 2만원이죠. 2만원에서 라이드 패신저 호출했으니까 한 명이 더 탔으니까 승객 수는 21명이고 버스 요금은 21,000원이 됩니다. 자, 실행 결과입니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자, 퀴즈가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듯이 버스 클래스의 라이드 패신저 메시드는 한 명씩 탑승하게 되어 있는데 오버로딩을 적용해서 여러 명이 탑승하는 기능을 구현해 보세요. 라이드 패신저뿐만 아니라 트럭 클래스의 캐리로드 메소드도 똑같이 오버로딩으로 캐리 메소드 호출할 때마다 운반하려고 하는 화물 톤수를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 클래스의 겟카인포 메소드는 하이 클래스에 그대로 사용하기는 불편합니다. 각각의 하이 클래스에 재정해서 구현해 보세요. 상위에 있는 겟카인포 메소드를 호출하면 카 클래스에 있는 필드 정보만 출력합니다. 근데 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필드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겟카인포 메소드 호출한 후 또 추가적인 작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버라이딩 해서 한 번 호출 시 모든 정보가 출력되도록 구현해 보세요. 자, 이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들을 상속 관계로 한번 구현해 봤습니다. 또 책에 있는 예제를 보면 또 수정하고 싶은 좀 아쉬운 점이 지금 트럭이나 버스 클래스에서 생성자 구현해 놨는데 생성자 호출 시 지금 부모 클래스에 있는 필드들을 우리 앞에서 배운 슈퍼 키워드 이용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 상속 실습 시에는 필드 개수가 몇 개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슈퍼에서 하이 클래스 생성자에서 초기화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보면 카 클래스, 부모 클래스 필드가 지금 5개죠. 실제 클래스의 필드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 일일이 슈퍼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해도 되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슈퍼 이용해서 매개 변수를 전달해서 호출하는 그 방식으로 사용하면 훨씬 코드가 간결해질 수 있겠죠. 카 클래스에 보면 지금 기본 생성자만 구현했는데 카 클래스의 필드의 개수만큼 매개 변수가 있는 카 클래스 생성자 구현해서 하이 클래스의 슈퍼를 이용해서 카 클래스의 매개 변수가 있는 생성자 호출해서 사용하면 훨씬 더 구조가 간결해지고 명확해지겠죠. 자, 우리 앞에서는 일단은 기능 구현에 신경을 썼는데 기능 구현하고 난 다음에는 클래스의 구조가 좀 더 명확해지고 간결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기능을 적용해서 가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클래스 구조를 명확히 해야 됩니다. 실습 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